자, 오늘 이 시간서부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이 투부정사가 지금 성격이 뭐냐, 자,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명사적 성격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 투부정사가 어느 때는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느 때에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자, 이 부정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을 정해놓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성격,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이 성격을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 투부정사에서 to study라고 하는 이러한 투부정사 요것만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이 to study라고 하는 요 투부정사 요거 하나만을 보고서는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자, 얘의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성격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밖에 없느냐. 자, 이 투부정사는 결국 이 to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주절에 들어가서, 자,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장인데,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 주절이라고 하는, 자, 주절이라고 하는 다른 문장에 다른 문장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자체만으로는 이 성격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주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보고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판단하는 건데, 자, 이처럼 투부정사가 명사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때는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자, 명사의 성격을 지닐 때에는 얘가 주어라든가, 자, 보어라든가 목적어 자리에 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자리를 보고서, 아,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성격들이 명사다 보니까 그제서야 투부정사를 명사의 성격을 지닌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얘가 형용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절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면, 아,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주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그 다음에 부사를 뭐하고 있다? 수식하는 경우에 이처럼 주절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 이 투부정사가 이러한 것들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성격이 부사겠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정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격을 결정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디에 와 있을 때만 주절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제서야 성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비교하는 것이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투부정사는 성격을 3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명사는 명사의 성격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은 뭐냐? 성격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성격을 명사, 형용사, 부사 3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명사는 성격이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동명사보다는 투부정사의 쓰임이 훨씬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독해할 때 각각의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격들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중에 우리는 종속절의 성격을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자, 주절이 있고 이렇게 주절이 있고 여기 종속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은 예전에 피자 관계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절에서 주어라든가 목적어 보호 셋 중에 하나가 좀 비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사가 좀 더 필요할 때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요 종속절, 즉 주어 동사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종속절을 주절이 필요한 대로, 즉 주어가 필요하다면 주어 자리에 이 종속절을 갖다가 주어 자리에 메꿔주고 목적어나 보호가 없다면 여기 있는 이 종속절을 주절은 데리고 와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시키고 또 하나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형용사나 부사로 이 종속절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종속절도 성격을 명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장 그 자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그 자체는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종속절에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문장에다가 성격을 부여하는 건 누구냐? 종속 접속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속 접속사에는 대표적으로 대시 있고 if라든가 whether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 접속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라면 자, who라든가 which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면 when이라든가 아니면 why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부사일 경우가 있는데 이 부사는 when이라든가 as라든가 because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붙으면 그 문장의 성격이 이렇게 부사로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주절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어서 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의 성격이 명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종속 접속사가 붙은 종속절을 가지고 와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담당시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주절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있을 건 다 있는데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형용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계사, 즉 who라든가 which, 그 다음에 when이라든가 why 같은 경우 이러한 종속 접속사가 달라붙은 문장, 이 종속절에 이러한 것들을 붙였을 때 성격이 형용사다 보니까 주절에 있는 누구, 명사를 수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또 하나 주절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자, 시간이라든가 어떤 이유라든가 장소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 접속사가 붙어있는 이 문장, 즉 종속절을 데려다가 뭘 시킬 거냐? 부사의 역할을 담당시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의 성격이 있고 자, 종속절도 명사, 형용사, 부사의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투부정사를 어디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느냐? 이 종속 접속사 여기 종속절서부터 끄집어 와야 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 자, 명사절에서부터 얘를 끌고 와야 됩니다. 또 하나,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속절 중에서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사에서 끌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 있는 이 부사는 일반적인 이러한 부사절에서 끌어온 것은 아니고 자, 요럴 때는 자,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요럴 때는 자, so하고 that 구문이라고 하는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결과와 관련된 거. 자, so that 구문에서 요 주어 동사가 부사절입니다. 자, 또 하나는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자, 이거는 목적이 되겠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요와 같은 부사절,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사절 말고
투부정사에서 얘기하는 부사절이 또 따로 결과구문과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이러한 부사절 여기에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하면은 어디를 먼저 생각한다? 종속 접속사에서 명사절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형용사절인 관계사를 생각하셔야 되고 자 부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쪽보다는 자 이쪽에 만들어진 so that 결과구문과 그 다음에 so that이 붙어있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여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명사적 용법 이랬으니까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자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 요 근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조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자 I want 했습니다. I want 자 be a doctor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가 있지만 여기 to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투부정사에서 to를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종속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인데 want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부정사는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의 성격이 명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목적어는 성격이 명사다 보니까 이때는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서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성격이 명사구나 이렇게 뒤늦게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서 얘가 성격이 명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얘를 지금 투부정사인데 얘의 근원이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의 원래 문장인 명사절은 어떻게 됐었겠느냐 한번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ant 했습니다. I want that 그 다음에 I 자 will be a doctor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종속 접속사 that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투부정사는 종속절에서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이렇게 있다면 자 투부정사는 종속절의 주어 부분과 그 다음에 동사 쪽 부분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놨을 때 이쪽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분리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투부정사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 어딘가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하는 건데 자 종속절의 주어가 I인데 그럼 주절에 왔을 때 주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I니까 I 서로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종속절의 주어인 I를 생략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종속절의 주어하고 동사 부분을 나눠봤을 때 주어를 지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주어 동사 문장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겁니다. 파괴되다 보니까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느냐? 이제는 that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느냐? will be a doctor라고 하는 동사 쪽만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 쪽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래 얘가 하고 있던 목적어의 역할은 그대로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목적어로 써야 되는데 한 문장에는 동사가 2개 있을 수 없죠. 자,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속절의 동사 부분 이쪽에다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애를 반드시 붙여줘야겠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 동사 쪽에다가 주어를 뺐으니까
동사 쪽에다가 접속사 to를 붙여서 to be a doctor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이 이 문장으로 왔을 때 종속 접속사를 사용한 것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어를 담당할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목적어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역할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 부분. 자, 투부정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자, difficult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difficult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we study, 그 다음에 English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의 문장이고 여기도 하나의 문장인데, 자, 여기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문장은 지금 뭐가 없느냐? 지금 동사하고 보어는 있는데 지금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요 주어 자리 이쪽 부분을 채워서 여기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쪽에 있는 we study English, 자, 요 문장을 그대로 주어 자리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자, 이쪽에 부족했던 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부족한 문장이 주절이 되는 거고 채워주고 있는 문장이 종속절인데, 얘가 이쪽 주어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주어의 성격이 뭐냐? 반드시 명사의 성격을 지니게끔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e study English라고 하는 문장 자체만으로는 성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접속사, 즉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이면서도 성격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종속 접속사 that이 필요한 겁니다. that. 자, 여기서 보셨듯이 종속절에서는 접속사,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접사 that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문장 전체의 성격을 명사로 만들어줘야지만 그제서야 이쪽 자리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가 이쪽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that we study, 자, English, 자, is difficul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완전히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보충한 종속절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격 보어입니다. 그런데 이쪽 문장을 봤더니 that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 자리에 왔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의 we는 뭘로 보느냐? people로 보는 겁니다. 자,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걸 영어에서는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일 때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동태에서도 자, 그 행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people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by people을 생략했듯이, 여기서도 일반인일 때는 영어에서는 보통 주어를 생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we라고 하는 we라고 하는 종속절의 주어를 지워버리면, 생략하면 여기도 주어와 동사 관계를 끊어놓게 됩니다. 자, 끊어놓게 되는데, 이때 지웠을 때 주어를 읽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인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특정인,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얘기했을 때는 절대 지우면 안 되고요. 이 주어를 지웠을 때는 일반인이거나 그 문장에 이 주어가 따로 존재하고 있을 때, 겹칠 때, 중복이 될 때만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기선 지웠는데, 그렇게 되면 주어-동사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놓게 된 거죠. 끊어놓게 되면 누구도 못 쓴다? that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도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사용 불가하다 보니까, 자, 그럼 어디만 남게 되느냐? study, 그 다음에 English라고 하는 동사하고 목적어만 남게 되는데, 얘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뭘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주어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된다?
동사에 붙여주는 접속사 to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이 문장을 완벽하게 연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to를 붙였으니까 to 부정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얘의 성격을 뭘로 본다? 명사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to 부정사가 주절에 들어갔을 때 명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 주어나 목적어, 보호 요 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to 부정사가 근본적으로 종속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데 요 지금 설명한 것을 여러분께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교재로 가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여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to 부정사의 쓰임 그랬는데요. 자, to 부정사를 만들 때는 to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 즉, 동사에 ed나 es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으로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형태는 무조건 똑같죠. 즉, 여기 있는 좀 아까 주어가 people이든 뭐가 됐든 여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할 거냐? to 부정사의 부정은 요 to 앞에다가 not이라든가 never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이 to 부정사 전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not하고 never를 붙이느냐? to 부정사는 지금 동사죠. 자,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인 not하고 never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to 부정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할을 한번 볼게요. to 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문장은 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서 얘가 명사다, 명사의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명사적 용법. 자, 주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을 때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는 절대 성격을 미리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형용사적인 용법 했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to 부정사가 주절 안에서 누구를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할 때입니다. 자, 부사적인 용법 한번 읽어볼게요. 부사처럼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즉 주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수식할 때 그러할 때를 우리가 부사의 역할, 즉 부사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o 부정사는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뒷부분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목적, 아까 so that 구문 봤었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감정 형용사 뒤쪽으로 있는 감정 형용사. 내가 만약에 기뻐 그러면 pleased, 그 다음에 내가 슬퍼 sa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 형용사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형용사에는 우리 알고 있는 surprise나 그 다음에 excited 같은 경우를 전부 자, 감정 형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네는 감정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감정 형용사인 sad나 아니면 pleased 자,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 형용사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뭐다?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왜? 얘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서 형용사를 도와주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아까 자, so하고 대시 벌어져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조건이나 판단의 근거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했는데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주절에서 to 부정사가 주절에서 무슨 역할을 할 때 주어라든가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때를 우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인데 자,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 주어가 길게 느낍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자, 주어가 길 때에는 전부 뒤로 빼고 그 주어 자리 비어있는 자리를 가짜 주어인 is로 많이 놓게 되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 여기서 나온 것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에는 to 부정사 말고 대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대절하고 to 부정사는 서로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결국 어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속절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대절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투부정사와 대절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 구문인데 투부정사 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보통 it을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는데 이때 앞에 주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비우면 안 되거든요. 형식상. 그래서 이때 그 자리를 메꿔주는 it을 가주어 뒤쪽으로 옮겨져 있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진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o exercise regularly 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is a good habit, 좋은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to exercise regularly 주어 자리가 좀 길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투부정사를 뒤쪽으로 보내고 이쪽 비어있는 자리를 가짜 주어인 it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a good habit, 그 다음에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목적어 역할인데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은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게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올 때는 여기 주절에 있는 동사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대표적인 게 want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동사가. 또 하나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대표적인 동사가 enjoy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항상 주절의 동사가 제대로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거 볼게요. want나 like, decide, hope, expect, ask와 같은 이러한 주절의 동사가 요로할 때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보통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like to go shopping 했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to go, 가는 것을 쇼핑 했는데 앞으로 갈 것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like는 주절의 동사의 like인데 like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어 역할입니다. 보어는 그 문장에서 비동사나 아니면 상태동사인 즉 자동사 뒤쪽으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보어로 보는 겁니다. 자, 문장 안에서 이때 문장은 아까 주절이라고 그랬죠. 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사용한다. 목적격 보어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뒤쪽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my hobby is to play computer games에 있는데 my hobby, 내 취미하고 내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거하고는 서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동사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인데 요거는 성격 파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가 있을 때 이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게 되면 자, 의문사가 있게 되면 얘네를 한꺼번에 지칭합니다. 한꺼번에 지칭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입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얘 성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의 성격은 명사입니다. 명사다 보니까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성격이 명사라는 얘기는 주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명사라는 얘기는 결국 주절에 어느 자리가 있다? 자, 주어나 목적어나 자, 보호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주절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 성격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 구의 역할입니다. 즉, 투부정사 그 자체는 종속절의 주어 동사 관계에서 주어를 떼냈기 때문에 절은 아니죠. 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관계를 연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구입니다. 구. 그런데 성격은 뭐다?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할을 하여 목적어로 목적어로 많이 쓰인다. 의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므로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투부정사 앞에 what이 붙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how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 when이 붙으면 언제 뭘 해야 할지, 그 다음에 where가 붙으면 어디로 뭘 할지, 그 다음에 which 명사 투부정사인데, 자, 여기 있는 which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which는 여기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의문 형용사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명사라고 해서 의문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What to do for you.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여기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자 G 리포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G 리포트는 반드시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나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이쪽은 자, 의문사 그 다음에 자, 주어 그 다음에 여기 should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으로 여겨야 할 것은 이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는 종속절에 주어 동사를 분리시켰을 때 나온 건데, 지금 이 말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즉 종속절의 주어를 다시 찾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 이쪽에 있는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don't know 했습니다. 자,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자, what to do next 했습니다. 자, what to do nex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아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뭐냐? 지금 이쪽에 의문사 투부정사인데, 자, 여러분이 좀 아까 투부정사는 종속절의 주어 동사 관계를 끊어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끊을 때 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문장, 주절 안에서 반드시 그와 주절의 종속절의 주어랑 반복되는 그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없다면 일반인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원위치로 어디로도 갈 수 있다? 종속절로, 주어를 다시 찾아오면 종속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의 종속절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자, I didn't입니다. I didn't.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의문사 what은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둡니다. what. 그 다음에 이 두의 주어는 누구냐? 그 문장 안에 있는 I, 주절의 주어랑 겹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었는데, 얘를 그대로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이 do를 쓰는데, do, next 이렇게 쓰는데, 이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원래 문장인 종속절로 만들어서 다시 원위치 시킬 때는 반드시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should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영어를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오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종속절에서 주어 동사 관계를 끊어놓고 동사 부분서부터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부정사 동명사를 공부하실 때는 머릿속에 반드시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종속절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종속절의 성격인 명사, 형용사, 부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독해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요 배운 것을 가지고서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자, 이것을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